자, 안녕하세요. 중3 천재김 여러분, 3과 본문에 해당되는 문법 집중 탐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문법에 뭐가 나오냐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 뭐다 수동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can이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wil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must. 그 다음에 비슷한 뜻으로 이제 뭐도 있냐면 should도 있죠. 그죠? should. 그 다음에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다음에는요 반드시 불변의 법칙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그게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자, 요게 바로 조동사고 조동사 다음에 나타나는 요 특징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자, 동사의 모양을 쓸 때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 이 문제죠. 그죠? 자, 근데 먼저요.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을 쓸 때 말이에요. 자, 주어를 씁니다. 주어를. 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동사 자리에요. 방금 전에 정리했던 조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직은 여러분들 수동태 아닙니다. 아직은 수동태 아니에요.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뭐의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문장은 목적어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주어는요. 주어는 이 동작을 할 겁니다. 누구를? 목적어를 동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즉 여기 있는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될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능동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동태. 됐죠? 그러면 능동태의 개념 자체는 주어가 그 동작을 목적어에게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작을 목적어에게 한다. 그게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능동태는 아니죠? 수동태일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건요. 이런 개념이에요.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적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해 주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 입장에서요.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어의 개념이 주어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새로운 주어가.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주격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 자리에 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힘이 주어 자리로 날아갈 때는 he로 가는 거예요. he로 이렇게. 됐죠?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영어에서는 요 동사의 모양이요. BPP 형태를 띠게 되는데 BPP. 목적어가 나오면 그렇게 알아두세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사는 BPP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조동사는 갈 데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조동사 써주세요. 이렇게. 조동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동사는 BPP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B동사의 원형인 B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동사 원형에 PP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능동태에 있던 주어는요. 뒤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날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날아간다? by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날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by 다음에는 이 by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격의 형태를 써준다는 얘기죠. 목적격의 형태. 됐나요? 자, 그럼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 뭐가 만들어졌다? 수동태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by 다음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주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행위자가 나와요. me라든지 you라든지요. you라든지 us라든지 또는 뭐 them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막연한 사람들 people이라든지. 그죠? 자, 이런 놈의 주어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뭐 될 수 있다?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안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주어, 조동사, BPP 형태만 볼 수
BPP 형태의 경우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by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그 행위자가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생략이 가능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행위자들이 나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동사의 수동태가 하나 뚝딱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럼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동사 BPP 형태가 어울려야 되는 경우가 주어는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됩니다. 즉, 쉬운 말로요. 주어가 그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의 개념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기억해 두세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목적어 없는 이유가 목적어를 뺐잖아요. 주어 자리로.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겠죠. 그죠? 그런 특징 한번 볼게요. 예문 보고. 자, 첫 번째 예문이 이렇게 나와요. This food can be cooked. 자, 보세요. 조동사 BPP 나왔죠. 그죠? 오케이. 자, 음식이 요리를 하다라는 동작을 못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무엇을 요리하는지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밑에도 볼까요? should be sold 그랬어요. 이 치즈는 자, sold는 여러분들 팔다라는 셀의 PP형인데 팔다라는 동작을 치즈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should be sold라고 써야 돼요. 팔려야 한다. 그리고 뒤에 또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특징들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할 수 있겠나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아이패드용 펜으로 쓰다 보니까 뭐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못 해줘요. 말로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좀 감안해 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다면 옆에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핵심 정리해 주는 걸 이렇게 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배울 거냐면요. 부정문 한번 가볼게요. 부정문. 자,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스터디 포인트에 나와 있는 걸로 갈게요. 자, 조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 개념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어요. 조동사 다음에 not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면 틀려요. 반드시 부정문은 조동사 다음에 not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똑같이 비과거 분사에서 PP 형태를 써주시면 이게 부정문이 되겠죠. 특징은 똑같아요. 뒤에 여러분들 목적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조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빼시고요.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BPP 형태를 써주시면 이게 의문문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들은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밑에 이제 예제들이 나왔는데 한번 빠른 속도로 좀 보고 갈게요. 자, you can use it for up to 1 year.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까지 1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능동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의 개념이 주어대로 튕겨서 나옵니다. it, 그 다음에 can 갈 데 없죠. 그 다음에 use의 형태를 쓸 때는 BPP 쓰는데 be us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적어 쓰시면 안 돼요. 목적어 뺐으니까요. 그래서 it can be used.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 여기서 for up to 1 year.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쭉 뒤에다가 진술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You must move this box carefully. 너는 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자, you가 주어죠. 그 다음에 must move가 동사가 돼요. 아직 여러분들 조동사 BPP 안 나왔죠. 뒤에 목적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목적어를 뺍니다. This box, 그 다음에 must, 그 다음에 be moved careful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조심스럽게 옮겨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여러분들 수동형 문장이 나왔죠. 그죠? This toy will be loved by little kids. 이 장난감은요, 사랑받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by little kids는 여러분들 생략하면 안 돼요. 왜?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아예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장난감이 사랑하다라는 동작을 못하죠. 그래서 will be pp를 썼던 거예요. 그럼 말이 되죠. 이 장난감은 사랑받게 될 거다. 그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라.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능동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능동태의 주어는 little kids였죠. 한번 써볼게요. 자, little kids. 그 다음에 조동사 will이 있었겠죠. 자, 어린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will, 좋아할 수, love,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love. 그 다음에 목적어로는 this to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겁니다. 이 장난감을 해서 목적으로 살렸죠. 이게 바로 능동태다. 이게 능동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아줌마가 참고라고 해놓은 부분은요,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문제를 살짝 한번 풀어보면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the government promise, 그 정부의 약속이죠, 그죠?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져야 한다 그랬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뭐 should나 또는 must 정도가 나와야 될 텐데 우선 1번은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을 잘 보세요. 수동태입니다. 오케이. 안 되죠. 안 되죠. 이해되나요? 안 되죠. 왜요? should be pp 나왔는데 keep의 pp는 어떻게 돼요? keep 그다음에 kept 그다음에 kept죠. 그럼 안 되겠네요. 이것도. 그럼 5번이 정답이네요. should be kept. 그죠? 선생님 여기 by 플러스 그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됐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일 때는요. 2번 들어갈게요. 그 가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다. 써보면 the singer, 그 가수는 그랬으니까 the singer, 그 다음에 사랑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will 들어가겠죠. will be loved. 그 다음에 by many people. 됐나요? 이런 식으로 영작 들어가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하시고요. 뒤에 이제 교과서 문법 따지기 문제에 이제 문제가 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면서 여러분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하시고요. 잘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직접 얼굴 맞대고 공부할 때 그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it be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it be that 강조 구문. 이필의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또는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특정 어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it is 또는 it was, is를 쓸 때는 여러분들 현재고요. 그 다음에 was를 쓸 때는 과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 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it be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장치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구를요, it be that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넣으시면 돼요. 요 사이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특정 어구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건 책에 나온 예문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기 전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심할 사항. 우리가 어떤 문장 말이잖아요. 그죠? 그 문장 안에는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용사. 자, 동사와 형용사는 it be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동사와 형용사는 it be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알아두시고요. 자, 뭐 스터디 포인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문장 직접 보면서 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줬습니다. 자, 시작점을 잘 보세요. 하나의 완성되어진 문장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Jerry냐, the cell phone이냐, at the store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선생님 방금 전에 그랬죠.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동사는 다른 장치가 있어요. do나 does나 did나 이걸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어인 Jerry를 강조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방식 잘 보세요. 자, is가 아니라 was가 나온 이유는 but가 여러분들 과거죠. 그래서 그 but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was 그 다음에 넣으세요. Jerry 그 다음에 that 넣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네요. 그럴 때는 that 대신에 who 써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요. Jerry만큼이 빠졌잖아요. 그럼 빠진 만큼 남은 부분을 뒤에다 쭉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해석법도 좀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제리. 그래서 제리는 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가게에서 휴대폰을 샀던 사람이 바로 제리였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the cell phone을 강조할 때입니다. It was the cell phone that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사물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which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Jerry bought at the stor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Jerry가 그 가게에서 샀던 것이 바로 휴대폰이었다. 자, 부사구인 at the store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at the store. 자, it was at the store that.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장소. 그럴 때는 that 대신에 여러분들 where 쓰셔도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Jerry bought the cell phone. 제리가 bought the cell phone 그 휴대폰을 샀던 곳이 바로 그 가게였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십니까? 자, 밑에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뭘 강조하냐 이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살짝 지우고 갈게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나 봐요. 강조하고 싶은 어구가요. 여기서 쭉 가다가 여러분들 at the store에서요. at the store에서 the store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at까지가 아니라요. at까지가 아니라 the store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말하는 또는 쓰는 사람에 의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강조하냐 이거죠. 자, 하나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놈만 집어넣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더 스토어만 강조하는 경우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그 다음에 was the store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이죠. 그죠? that 그 다음에 쭉 쓰시면 돼요. 이제 Jerry bought the cell phone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뭐가 있었죠? 그죠? a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남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뒤에다가 at까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e store that Jerry bought the cell phone 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it비대 강조구문은 이렇게 하시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it비대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it과 그 다음에 be, that 사이에는 동사와 형용사는 못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때는 강조구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요. it비대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t be that을 생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it be that을 이렇게 없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면 it be that 강조구문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Jackson quit his job last Thursday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 last Thursday래요. 그런데 여기서 it was 그 다음에 that을 생략해 볼게요. 그러면 Jackson quit his job last Thursday라고 쓰면 완벽한 문장이 하나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It is 그 다음에 who 사이에는 Sally가 강조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없애보세요. 그러면 Sally is still doing a computer game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그러면 it be that 강조구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 여러분들 it be that 강조구문 정리하시고요. 참고 부분은 선생님은 뭐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동사나 형용사 강조는 it be that 사이에 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왔다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강조하래요. 그죠? 그리고 동사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it is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it was the report. 됐나요? 그 다음에 강조되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 사람은 아니잖아요. 4번도 아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없어요. 대시 없네요. 그죠? 대시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어색하죠? 요 놈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e report that I failed to finish in ti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끝내는 걸 실패했던 게 바로 그 보고서였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3단원 문법 해설 동영상 제작은 마쳐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